이제 민선 6기가 딱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선 6기도 1년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 이 윤장현 시장의 시정 운영이 좀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에게 직접 3년간의 성과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3년 이 광주 시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불안정해 보이셨나 보죠?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보다도 우리 광주의 상황은 엄중하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당당한 도시라고 우리는 스스로 외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아이들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는 본질의 문제가 저희들의 문제였고요. 3년이 된 첫 1년은 아시다시피 하계 유니버시티를 저희가 이제 네. 최초로 국제 대회를 치르게 됐었어요. 성공적으로 그걸 치르셨죠. 예, 메르스까지 있는 상황에서 좀 하늘이 도와서 또 시민 여러분들의 아주 열정적인 그런 참여로 해서 유사에 없는 역사에 없는 그런 2천억 정도 예산도 아끼고 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던 것은 새로운 광주에 우리 자부심을 갖게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본질의 문제는 행정이 자꾸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급하게 보여주기 식의 이런 게 빠지기 쉽다는 그런 경계심을 갖고 저에게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데 계속 천착했던 지난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말씀드렸듯이 뭐 일자리 문제죠.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고 아울러서 광주가 갖고 있는 광주 정신을 어떻게 지역 내에서는 내면화시키고 또 세계적으로는 또 보편화시켜서 네, 확장시킬 거냐 하는 것도 광주가 갖고 있는 큰 가치이고요. 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미 진입해 있는데 기존의 기관 국가 산업들이 국가 기관 산업들이 많이 이렇게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이 마당에서 어떤 산업 구조를 준비해야 미래 10년, 20년의 광주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일들이 가장 엄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봉사의 길이 아니라 끝없는 책임의 길. 네. 그게 지난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광주의 어떤 장기적인 그림들을 그려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성과들이라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성과가 수치상으로 물론 저희들이 기업 유치 같은 경우들도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요. 아울러서 또 중소 명품 강소기업을 100개 제가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미 90개가 만들어졌고 네. 1년에 이런 기업 일들은 나름대로 해왔었고요. 가장 큰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준비해서 시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곧 세계사적 큰 변화 속에 이제 친환경 미래형 전기 자동차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각광받고 있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도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네. 그리고 문화융합 콘텐츠 중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광주 미래 먹거리 3대 밸류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단순한 담론의 수준에 있지 않고 자동차도 3,030번의 국가 예산이 확정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에너지 산단도 남구 대촌동에 국가 산단까지 지방 산단까지 해서 46만 평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각 기공식이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기회가 이렇게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기 자동차 얘기도 하셨고 에너지 산업도 이야기를 하셨고 신산업 그다음에 문화융합, 문화융성 산업도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이 문재인 정부와 또 우리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큰 저희가 공약이 두 가지죠.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전일 빌딩에 헬기 기관총 사격탄은 254개 발견된 것으로 해서 새로운 5월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인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제 헌법 전문의 개정까지 공약할 정도로 중요하게 새롭게 광주가 재조명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서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 이제 이달 말 이제 7월 초에 곧 이제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많은 저희들의 네. 의제들이 국정과제로서 이렇게 확인된 것을 정말 광주 미래 이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저로서는 이제 민선 6기 남은 1년이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1년이기 네. 때문에 이게 잘 이게 손이 좀 맞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광주시에서 윤장현 시장님께서 이끌어온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야기들 많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들을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광주형 일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서 채택을 했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기도 했었고, 또 아울러서 우리 장 정책실장께서도 네, 직접 장하성. 네, 장하성 정책 직접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광주에서 최선을 다 하듯이 정부에서도 바로 손을 잡고 함께 해 나가자.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재정 투자를 통한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 확충 말고는 지금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데 학계, 노동계, 언론 네. 그리고 정부까지도 전부 동의된 입장에서 이 일들의 추진의 동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핵심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광주 5월 공동체 정신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던 이곳에서 이제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자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 일만이 사실은 광주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 기억하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맨 먼저 아주 환호를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선언이었죠. 네. 광주는 저희들이 바로 민선 6기 1년 안에 717명의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저희들은 먼저 가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먼저 이 광주시가 좀 걸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네. 광주 시민들한테 정말 대단하고 기쁜 일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맞습니다. 기념행사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헌법 전문에 기록하겠다. 그다음에 5.18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것도 광주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청 원형 복원에 대해서 올단체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농성하고 네. 이제 오늘의 300일째를 맞습니다만은 전일 빌딩의 탄원의 발견은 사실 이건 그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시가전의 한 장면이 아니고 37년 전 이 땅 대한민국 광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아니다. 진상 규명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 전문 개정까지 이르는 것이 맞고 지난 5월 18일 30주년 기념사에서 밝혔듯이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광주 5월 항쟁이고 앞으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가는 데 있어서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누는 이 공동체 정신이 근간이 돼야 된다는 미래의 가치까지도 함께 담보하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5월의 정신 그리고 광주의 호남의 선택 때문에 됐다는 것을 명백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네, 자리가 아니었는가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이런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이번 중국에서도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셔가지고 스마트 휴먼시티 광주의 비전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는데 지금까지 이런 성과들과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점들이 그대로 좀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보스 포럼 그러면 스위스 하는데 왜 중국서 열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동계 1월 달에 하는 건 스위스에서 열리고요. 하계를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위원회에서 다 준비를 하지만 장소가 이쪽 중국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광주라는 이 그 후광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선택을 네. 받아서 앞으로 다가올 그 지능형 자동차 이 시대에 광주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제가 발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짧게 어떤 이야기, 광주의 비전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